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주말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영상 만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일본에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Financial Service Agency, FSA라고 해서 일본의 금융청이 있는데 이제 슬슬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전담국을 신설하고 있구나.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이런 코인들을 받아들일 거다 보니까 금융시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인 SBI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이랑 XRP랑 같이 묶어져 있는 듀얼 ETF를 신청한 바 있었죠? 그 승인 자체를 FSA에서 하게 될 텐데 지금 그들이 디지털 자산 전담국까지 만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승인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 굉장히 친화적이죠. 2016년서부터 SBI 리플 아시아 합작회사까지 6대4의 지분구조로서 만들어 놨다라는 거, 비트코인과 XRP 듀얼 ETF 출시 계획을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일본의 금융청과 도쿄 증권거래소 아마 머지않은 시점 승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이랑 XRP 묶음 상품이 일본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알려진 일본에서조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를 같은 파생 상품으로 묶고 있다라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SBI 벤처 캐피탈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과 SBI 그룹이 이제 일본에서 조만간 RUSD를 발행, 유통시키기 위해서 합의서를 체결했다.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 위에 올릴까요? 리플 원장 위에 올리는 것, 리플의 CEO가 말한 것처럼 시간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나오는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산하에 있는 신세이은행, SBI 리밋까지 이미 XRP를 활용한 ODL을 통해서 국제 송금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이 SBI 그룹 같은 경우 리플의 초기 투자자로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 약 8.7%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자금의 뿌리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연결된 펀드의 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사실상 결과치는 나와져 있겠죠. 또한 SBI의 대주주 목록을 봤을 때 스미토모 미쯔이, 노무라 펀드, JP 모건까지도 약 1%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리플사의 지분을 왜 초기부터 투자했는지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DBS 나오고 있죠.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시가총액 1등 은행입니다. 자산 토큰화가 금융의 미래이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고 있죠. 기사의 본문을 보니까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이 구조화 노트를 선보이면서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 전략을 확장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더리움 메인넷은 이미 끝까지 생존할 수밖에 없는 확정된 미래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의 편입 여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천천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DBS에서 기관의 자금이 들어와서 코인들을 매집할 수 있게끔 창구를 뚫어놨는데요. 대략 6개, 7가지 정도의 암호화폐 정도를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다. 역시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도 들어와 있죠. 법적 소송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DBS에서는 품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에이다, 사관학교에서 다루는 코인들이죠. 이런 코인들 역시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길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클사의 USDC까지 인덱스로 활용되고 있구나. 참고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코인베이스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찍어내는 도널드 트럼프 일가와 연관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USD1을 최근에 공식적으로 상장하면서 점점 구매, 판매,
변환, 송금, 수신 및 보관까지 할 수 있도록 창구가 뚫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USD1 같은 경우 어디 위에 올라가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역시나 이더리움 메인넷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에서도 주조가 되어져 있다. 역시나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 엘리트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왜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USD1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도 온체인 되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오픈 에덴, 또 여기서 미 국채를 리플 원장으로 주조시키고 있죠. CUSDO라고 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여기도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고 이 앞에 소문자 C는 랩핑, 포장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이 위에 또 디앱이라든지 결제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온페이를 통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실물 결제에서 이 CUSDO를 활용할 수 있게끔 활로가 뚫렸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온페이 같은 경우는 USDO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리플사에서 주조한 RLUSD 역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지게끔 애초부터 손을 잡고 있었다. 특히나 이 이온페이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이 나이지리아 등등의 주로 신흥국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뭐 스타벅스, 맥도날드, 유니클로 잘 아시는 브랜드죠. 이제 슬슬 여기서 RLUSD가 쓰이게끔 이온페이와 손을 잡으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결제 백엔드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활용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RLUSD는 글로벌 거래소, 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아미나 은행과 같은 규제 친화적인 곳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점점 생태계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다. 올해 안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함께 같이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리플 원장에 대한 생태계가 커지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지속적으로 XRP 레저상의 주조가 되어지고 있다. 전 세계 송금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는 레일이다 보니까 그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리플 레저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또한 최근에 리플사가 과거부터 상표를 등록했던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이 해당 상표권을 등록한 이력 2013년 오픈코인에서 리플랩스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 이 XRP라는 문자 자체가 금융서비스 상표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들은 미리 물밑 작업을 해놨었다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XRP는 오픈코인, 리플랩스로 변경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금융서비스를 위해 상표권을 취득했고요. 이 금융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 왜 그들이 과거부터 이런 상표 등록을 해왔는지 XRP의 티커명 자체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약 한 달 정도 남았네요. 9월 21일에 XRP 서울 2025 행사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타이틀 스폰서 자체가 리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한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 행사는 약 4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회사가 관여를 하고 약 3,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굉장히 거대한 글로벌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 스피커 목록 연사진을 봤을 때도 당연히 리플의 C레벨들, 임원급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올해 1분기에 리플의 임원진 마커스 임펜저 같은 경우도 올해 2025년이 리플 빅뱅의 해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제도권 수용이 이뤄지면서 전례 없는 블록체인 도입이 이뤄질 것을 전망한 바 있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리플X의 수석 부사장 마커스 임펜저라는 사람, 이제 블록체인 기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 호환성, 연결성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커스 임펜저 같은 경우는 올해 에이펙 행사에서도 나오면서 명확한 규제가 생기면 이 XRP에 대한 급물살이 급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XRP 서울 2025에 참석을 하면서 리플사의 그 영향력을 우리한테도 알려주는 행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든지 CTO 데이비드 슈워츠, 모니카 롱 사장까지 이 행사에 연사로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리플의 공식 도큐멘테이션만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이미 리플사가 점령을 완료했다라는 거, 그들이 은행 아이디 목록을 봤을 때 사우스코리아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 신한은행 모두 잘 쓰시는 주거래 은행들이죠.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한국시티은행, 업비트와 연동된 K뱅크, 광주은행, 우체국은행까지 왜 리플의 도큐멘테이션에 들어가 있는지, 왜 작년에 리플의 임원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시중 5대은행, 6대은행, 그리고 뱅크 오브 코리아의 임원진까지 함께 디지털 금융 혁신 포럼을 개최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테니티, 내추럴 미라클 CEO, 메이븐 11, 그리고 바이낸스의 에이펙 이사진도 오게 되네요. 이 테니티 같은 경우는 또 싱가폴과 함께 리플 원장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개시한 바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XRP 서울 2025에 대한 강연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사분들이 오시는 가운데 저 또한 매우 영광스럽게 연사진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시게 되면 제 강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꼭 오셔서 XRP 투자자분들이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리플사 직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꼭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당 행사에 대한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부스도 많이 설치가 될 거고 그에 따른 경품이라든지 굿즈도 많이 생산이 될 것 같거든요. 또 200만원 상당의 XRP 에어드랍 이벤트도 있을 거라고 하고요. 갤럭시 폴드 7이나 다이슨 청소기 같은 이런 것들도 경품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행사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1일 일요일 날 행사가 있고요. 오후 1시부터 대략 저녁 6시까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9월 21일 일요일이구나, 1시부터 6시구나, 시간 일정 체크해 주시고 서울 삼성역 인근 코엑스에서 약 1000명 이상 들어가는 오디토리움에서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웬만하면 티켓 정가 10만원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 통해서 투자사관학교 가입 후에 50% 할인 받으시고 나머지 50%는 XRP로 에어드랍 받으시는 혜택 이번 기회를 통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켓을 10만원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한 달 정도 투자사관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도 해보시면서 다양한 혜택들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정 체크하셔서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고정 댓글에 안내사항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